나도 이 정도로 미쳐본 게 있어. 저 되게 많아요. 저는 저만 이렇게 확대해서 편집을 한 다음에 인스타에 올리고. 조회수 보고 누가 좋아요 했는지. 아니 그런 거보다 아 귀찮아. 이거를 밥 먹듯이 좀. 눈 뜨는 것도 귀찮을 때가 좀 있죠. 그건 좀. 아니에요. 경기창작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했을 때 경기창작센터에 입주를 하게 돼서 우리 김슬리 작가님은 이 홍보 대사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인을 존중하는 예술인의 솔직한 수다, 수작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처음으로 이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를 시작해 보고자 모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들이신데요. 제가 이 경기문화재단 대표로 있으면서 예술인을 위한 여러 지원 사업을 봤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예술인들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예술인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러한 등등등 많은 것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좀 더 가까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우리 예술가분들 그리고 교수님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예술인의 솔직한 수다, 수작업. 먼저 한 분씩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양정우입니다. 그리고 미술사학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각 입체 작업을 하고 있는 김채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앰비비어스 댄스 컴퍼니에서 이제 안무도 있는 예술감독 김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고 있는 김세동 그리고 센바이펜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와주셨는데 각자의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바쁘시기도 하고 해서 일정을 저희가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할 시간이 좀 없어서 저희 이전에도 조금 약간 이거 시작하기 전에 머쓱머쓱 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이 수다가 다 끝날 때쯤이면 저희가 아주 편안하고 친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술인의 솔직한 수다, 수작업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예술인의 요즘입니다. 양정무 교수님,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으세요? AI가 아무래도 요즘 작년 이맘때 어느 얘기 들은 게 어느 사람이 이제 AI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AI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자기한테 최적화로. 이제 드디어 AI가 그냥 단순히 활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친구 정말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대상까지 왔는지. 우리의 삶 속에 진짜 깊이 들어왔다라는 체감은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엔가 그 권병준 작가의 AI 로봇 오페라라는 전시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실제로 AI가 그 로봇이 나온 건 아니지만 작가가 해석해서 나온 로봇이 이제 어떤 퍼포먼스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좀 슬펐어요. 감정적으로. 그 전시 자체와 그 퍼포먼스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보면서 기술은 발전을 하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는 있지만 역시 어떤 예술가가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다가오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또 예술의 영역은 기술과는 조금은 다르구나라는 또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소에 어떤 말을 좀 많이 할까 생각해 봤더니 이게 맞나? 이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할 때도 그렇고 작업을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이 방식대로 가는 게 맞나? 이런 거를 스스로한테도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고 지인들한테도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검증을 많이 하고 고민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맞는지 알려면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작가님.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게을러서 귀찮아 이거를 밥 먹듯이 좀 했었어요. 버릇처럼. 저도 평소에 귀찮음을 많이 달고 사는 사람인데 눈 뜨는 것도 귀찮을 때가 좀 있죠. 그건 좀 아니에요? 솔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귀찮음에 대한 생각을 좀 되게 깊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개인전 주제가 돼서 이제 레이즈라는 타이틀로 네, 아, 그래서 그 올해- 제목이 레이즈였군요. 네, 그래서 올해 4월에 개인전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품들이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이제 개인 작업할 때 좀 쓰는 제 자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폭탄 형태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배에는 시한폭탄처럼 시계를 차고 있고 그림마다 이 머리에서 나는 불 모양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다 다르긴 한데 이제 시한폭탄을 한 이유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 그런 거를 조금 많이 넣으려고 해서 저런 캐릭터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나왔는데 개인전 준비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폭탄이 이제 불이 꺼지고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형태로 계속 그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뭐 작업실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이제 번아웃이 온 상태라든지 이제 양쪽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계속 뭐라고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그림 안에서 악마가 이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교수님은? 굉장히 지금 밝잖아요. 일단 동글동글하고 저기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한 그림인데 가장 저한테는 사실 그 궁금했던 게 맨 앞에 있는 이 천사와 악마는 너무나 명확한데 저게 뭘까 했더니 드디어 이제 고양이라고. 아, 네네. 고양이를-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기면 안 되죠. 아, 근데 살은 쪘죠, 고양이가. 살짝. 네. 일상적인 모습을 조금 많이 넣으려고 했고 왜냐면 제가 쉬고 있을 때라든지 작업할 때조차도 그런 게으름의 순간이 좀 있었어서 평소 일상의 모습. 네,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작품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즘 컨텐츠가 정말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어떤 컨텐츠들을 최근에 많이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제가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인스타나 이렇게 동영상 업로드하고 조회수 보고 누가 좋아요 했는지. 아니 그런 것보다 제가 연습한 제 춤을 저도 감상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올린 걸 계속 보는 편이에요. 저도 뭐 비슷하게 그냥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할 때도 있고 옆에 계시는 김보람 감독님도 최근에 봤는데 제가 미술 관련된 거 빼고는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도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처음 봤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긍정적인 의미로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소에 보던 거랑 너무 다르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고 계속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안무가 다 짜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작품이 있든 없든 하고 상관없이 그 그림 연습할 때 뭐 선을 연습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매일 뭔가를 만들고 연습하는 게 루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찍고 거기서 저만 이렇게 확대해서 편집을 한 다음에 인스타에 올리고 사실 여기서 이미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럴 거 쑥스러워하시고 할 것만 같은데 네. 역시 사람은 만나봐야 안다. 네, 그 채린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 세동 작가님처럼 미술 관련 빼고는 다 보는 것 같은데요. 좀 스트레스 받아요. 그게 그 직업병 같은 거인가요? 보면 괜히 싫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는 막 싫고 이게 아니고 뭔가 작업실 가면은 제가 온전히 뭐 어느 정도 긴 시간을 계속 작업에 쓰잖아요. 근데 제 거가 너무 이
커져버리니까 여기 뭔가 다른 미술이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신경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오늘 그 제가 이 예술가의 요즘에 그 특히 궁금했던 게 교수님부터 보면 나도 이 정도로 미쳐본 게 있어. 이렇게 빠져본 게 있어. 이런 거 있으세요? 살면서? 진짜 궁금해요. 저 되게 많아요.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자꾸 이제 교수님이라고 부르는데 네. 제가 또 밖에 나가면 저를 또 작가라고 불러요. 예. 네,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작가들인데 네네. 사실 글 쓸 때는 굉장히 몰입이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죠. 네, 진짜 글과 글만 쓰죠. 사랑에 빠지는. 글하고는 진짜 물론 소설가나 스토리텔링을 만드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글을 쓰면서 혹시 눈물을 흘리신 적 있으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 제가 아는 작가분들은 이렇게 대사를 쓰다가 아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그 대목에서 진짜 감정이 이렇게 이입이 돼서 대충 제가 그걸 아는데요. 새벽에 그런 게 많이 와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 글은 거기서 완성하지 말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맑은 봐야지. 정신으로 다시 보면 거기는 거의 다 연애 편지랑 거의 비슷한 비슷합니다. 거네요. 네, 문자 거의. 문자 보낼 때 절대 보내면 문자 안 돼요. 새벽에 보냈다 절대 아침에 보내면 이불 안 돼요. 킥하고 네, 뭐지 야 절대 그런 보내면 뭐 이렇게 깊이 빠져보는 경험이라는 게 또 진짜 매혹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뭐 쉽게 있는 일 같기는 하지만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번 또 여쭤봤고요.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아티스트들 동료들과 만나면 요즘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하는지. 제가 이제 저희는 40대 작가가 됐는데 예전에는 뭐 어떤 전시가 좋다, 어느 공간이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했다면 지금 모이면 거의 건강 얘기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포인트가 조금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이 작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다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작가들이 아무래도 미술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입체 작업이니까 뭐 다루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도 좀 건강에 안 좋은 것들도 많고 회화하시는 분들은 또 손목 거의 다 문제가 있으시는 저는 스프레이도 거라서 써서 직업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더더욱 이제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려고. 저 마스크 진짜 많아요. 나중에 드릴게요. 다음 주제는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예술인의 집입니다. 이곳이 뒤에 보시면 예술인의 집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경기문화재단의 1층에 개관을 했는데 넓지는 않지만 어떤 예술인이든 편하게 집처럼 찾아와서 작은 전시도 할 수 있고 전에는 저희 앞에서 공연도 했었고 그래서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 집처럼 올 수 있는 곳이죠. 사실 예술인 분들이 작품은 있는데 발표할 데가 없어. 발표할 때를 찾아올 수가 없어 라든지 우리끼리 좀 모여서 카페 같은 데가 아니면 소통할 공간이 너무 없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실제로도 또 현장에서 전시할 곳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지. 특히 이제 미술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은 사실 작업실이죠. 음악 하시는 분도 작업실이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공통적으로 다 미술 하시는 분들은 작업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다 작업실 고민이 제일 커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인 거는 요즘에 생각보다 그 사이버 공간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은 충분히 그 비대면에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시 형태도 사실은 지금 SNS나 이런 쪽의 어떤 확산도가 오프라인 전시보다 더 큰 경우도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 얘기는 그런 것도 좀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이게 손으로 하는 작업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미술의 큰 부분이라면 공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런
하나의 어떤 작업실이 아니라 작업실도 됐다가 토론실도 됐다가 다목적으로. 예, 저녁에는 와인도 한잔 했다가 그리고 이제 뭐 여름에는 뭐 전시도 좀 하고 또 그런 공간으로 많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대마다 좀 공간에 대한 이해도 좀 다르고 분명한 거는 사이버 공간이나 이런 공간도 옛날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만 결국은 오프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그것들이 시너지를 내는 게 결국 그게 현재로서는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 기본은 오프라인 공간이 있어야 하고 거기서 플러스 온라인 공간도 같이 챙기는 것이지 오프라인 공간 부족한 채로 온라인 공간만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답이 될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김보람 작가님 어떠세요? 특히 좀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연습실을 거의 집처럼 사용하니까 처음 작업할 때는 사실 연습실도 없고 빌릴 데도 없어서 돈이 좀 없어서 저희 작품 중에 바디 콘서트라는 작품이 있어요. 지금도 공연하는 작품인데 처음 만들 때 공사장, 그 다음에 한강 이런 데서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서 이 작품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예전에 안산 상주단체로 이제 활동을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연습실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을 서울에 살다가 이제 이사해가지고 그 극장 앞에 집을 얻어서 거기서 거의 정말 집처럼 활동을 했었죠. 많은 도움이 됐고. 도움이 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지금 저희가 있게 된 큰 계기가 됐죠. 그런 것 같아요. 공간이라 주는 어떤 힘이라는 게 결국 아티스트가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집중하고. 저도 초반에는 감독님이랑 마찬가지로 돈이 없으니까 뭐 지인이 쓰는 사무실에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뭐 한 두세 달 작업하다가 딴 데 또 옮겨서 또 작업하고 그런 식으로 좀 유목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전 갤러리에서 이 오피스 한 켠의 작업 공간을 좀 마련해 줬었어요. 그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지금 제가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어떤 시작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작가들은 물리적으로 이 공간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특히 조형하시는 뭐 채린 작가님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캔버스도 계속 놔야 되고 물감도 놓을 때가 있어야 되고 작업의 성격에 따라 진짜 공간의 크기나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채린 작가님은 어떤 그 공간을 지원받았던 경험이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결혼을 하고 신혼집 한 방에서 작업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형 작업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옥상에서도 하고 막 이러다가 정말 작업실이 필요한 순간이었는데 너무 좋게 경기창작센터에 입주를 하게 돼서 많은 정말 도움을 받았고 그 경기창작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정말 많았어요.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어서 다른 작가들이랑 협업도 많이 가능했고 테스트베드 같은 데서 공연 리허설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다목적실 이런 넓은 공간에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작품 자체의 어떤 스케일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의 폭이 완전히 달라지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생활적인 면에서도 텃밭도 있었거든요. 네, 저도 잘 압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예술가들에겐 유토피아 같은 그냥 그리고 제가 3년을 있었기 때문에 좀 긴 시간 입주를 해 있으면서 정말 많은 부분을 변화를 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안정감도 네. 있었을. 지금은 이제 그 센터가 경기 창작 캠퍼스로 바뀌었고 얼마 전에는 또 크게 리모델링을 해서 레지던시 기능이 원래 있었던 거를 잠시 멈췄었다가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거리는 먼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있는 네. 대구도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작가님처럼 많은 분들이 알고 좀 애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경기문화재단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부도에 네.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했을 때 의정부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같은 경기도인데 진짜 멀었었거든요. 너무 그래서 그냥 이런 좀 서울 집중에서 벗어나서 경기도 자체가 엄청 크니까 거점 공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맞아. 했었어요. 경기도가 정말 크잖아요. 이게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도너츠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 뭐 이렇게 가기가 너무 힘들고 지역적인 특성이 진짜 다른 곳하고는 정말 다른 곳이 경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처럼 어떤 거점을 두고 좀 어떤 횡단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경기도를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지지씨의 뭐 31일간의 여정 해서 한 바퀴를 서클로 도는 거죠. 그거를 이제 내년 사업에 한번 담아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처럼 좀 경기도가 이렇게 서로 멀고 대부도 같은 경우에 저는 처음에 가서 이곳에서는 작가님들이 나오시지 못하시겠다. 작품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워낙 멀기도 해서. 그래도 좋은 집이 되었었다니 참 다행이고 네, 기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공간들 그 니즈 외에도 조금 더 보충되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진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주 솔직하게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 김보람 감독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예술가 중심으로 지원금이나 이게 진행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다만 이런 시스템 안에서도 예술가들이 스스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걸 터득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 결국 아티스트는 좋은 작품 내는 게 첫 번째 목표라서 작품이 좋다면 지원의 시스템은 계속 사실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저희 나라는 지원금도 따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어서 경기도는 저희한테는 특히나 빈말이 아니라 사실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안산과 긴 시간 동안 작업했었고 또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뭔가 고향에 오는 기분으로 작업하려고 하고 있고 무용이라는 장르가 생각보다 이제 비주류 장르라서 무용을 알리는 데 최대한 기여하려고 작업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있으면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보람 이제 작가님 정도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면 김보람 작가님 자체가 지원이죠. 지원 기관이신 거예요. 저희 예를 들면 저희가 죄송해요. 기관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히려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시면서 후배들과 함께 같이 콜라보를 해서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내는 순간까지를 뭐 유튜브로 찍어서 그것을 공개하면서 얼굴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젊은 작가나 신진 작가들을 트리거가 되시는 거죠. 소개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지원 기관은 이러한 지원과 이런 거를 협업할 수 있겠다라는 또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좀 이런 연계가 좀 저는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은 해봐요. 예. 그러면 김채린 작가님 받으셨던 지원 중에 기억에 남거나 뭐 이런 지원이 다 있어서 이런 거나 혹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있을까요? 지원 사업들은 보통은 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가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죠. 제가 경기예술 창작지원 생생화라는 것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생생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뽑힌 예술가들과 비평가 선생님들을 모아서 같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전시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보고회 형식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다양하게 많은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시장도 정해져 있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좀 뭐 도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품에만 좀 집중하고 싶다 하면 정말 좋은 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창작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예술인 분들과의 뭐 교류 뭐 이런 것도 네.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레지던시를 통해서 협업을 좀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창작센터에 있을 때는 사운드하는 작가님이랑 이제 협업을 통해서 작업을 또 한 2년 정도 진행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레지던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가들끼리 이제 안에서 서로 자기 재능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서로 뭐 프로필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뭐 3D 프린팅 뭐 블렌더 같은 것들을 좀 가르쳐 주신다든지 프로그램을 뭐 이런 것들을 해봤었는데 서로 너무 니즈를 잘 아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들. 마무리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그래 지원이라는 거는 이런 것 같다라든지 생각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걸 지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 어워드도 되거든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작가의 작업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지원 사업을 된 거를 그냥 나 이런 뭐 공간 지원 받았어, 이번에 뭐 전시 지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작가도 있지만 그 작가들 중에서는 그 작가들이 혼자 고립되어서 작업하고 있다가 그런 지원을 받게 되면 굉장한 힘이 되죠. 그리고 이 예술인의 집이 저희가 물론 예술인들끼리 만나서 소통하고 전시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만들었지만 예술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상담도 하고 그 상담 또 자립 지원 같은 것도 연구를 하고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뭐 법률 상담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채린 작가님이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원 사업을 받다 보면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작가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이제 세법이나 이런 법률적인 부분을 세무서에 가서 물어봐요. 근데 잘 없는 너무 케이스다 보니까 그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도움을 받기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물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제 이런 법률 상담을 도와주면서 많은 부분이 나아지긴 했지만 임의단체나 이런 세금 관련해서는 또 지방자치 그 단체에 따라 다 다른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맞춰진 어떤 그런 부분을 또 지원해 주시고 상담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런 거에 사각지대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말씀처럼 이 분야를 다룬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서 네. 그때 그럴 때 세상에 나가서 약간 소외감을 또 느끼는 게 되는 경우도 되잖아요. 그러한 역할도 우리 예술인의 집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김채린 작가님은 우리 홍보 대사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예술인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